자, 어제 우리가 그 모그라프 하면서 쇠사슬을 만들어 봤는데 다시 한번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4번 누르셔 가지고 정면 모습에서 쇠사슬 단일 모양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F4번 누르셔서 정면 모습에 보여주게 하시고요. 그 다음 스플라인 펜에 있는 사각형 선택하셔서 사각형 모양에서 크기 지정하겠습니다. 크기는 폭은 20, 높이 10으로 가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가로 크기는 20cm, 세로 높이는 10cm로 가시고요. 끝이 둥글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모서리 끝을 둥글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데, 그때 필렛이라고 하는 항목, 여기 보시면 필렛이라고 하는 항목에 체크하시고 반경은 높이 값의 절반 넣어 주시게 되면 반원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쪽 반원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여기에 이제 굵기 원을 하나 넣으셔야죠. 원을 하나 넣으셔가지고 원 크기는 반경을 2cm로 가겠습니다. 2cm 가셔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러신 다음 이 원과 사각형을 이용한 스윕 넣으셔가지고 원과 사각형을 이용한 쇠사슬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F1 누르셔가지고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한 개가 만들어졌네요. 자, 여기에 재질감 입히시려면 생성하기에서 머티리얼 매니저, 재질 매니저에서 생성하기에 프리셋 읽기 가시고요. 재질은 머티리얼 가셔서 메탈 가시게 되면 아래쪽에 스틸 이미지 있습니다. 스틸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금속 재질이 하나 생겨나게 되고요. 이렇게 올려주시게 되면 금속 재질이 들어가셨죠. 자, 이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놓여져 있는 모양이 만들어질 건데, 그 여러 개를 만드실 때 우리 사용했던 것이 클로너라고 하는 항목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클로너가 있죠. 클로너 넣어주시고, 클로너는 스윕을 클로너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지금 현재 클로너 클릭하시고 클로너의 모드는 그리드 배열이라서 전체 화면에 이렇게 놓여진 모습이 만들어졌고요. 우리는 이 부분을 직선으로 바꿨죠. 직선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 위치값도 X축으로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X축으로 15cm 이동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모양이 15cm 간격으로 놓여지게 됐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각 스텝마다, 각 단계마다 각도를 줬습니다. 90도의 각도를, P값을 90도 각도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넣어 주시게 되면 짝수 번째는 다 90도로 회전을 해서 고리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복제수를 높이게 되면 이렇게 한 바퀴 들어갈 때마다 고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 복제수를 높이는 거죠. 31개 정도 높여 보겠습니다.
체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체 모양이 완성이 됐고요. 자, 이것을 이제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움직여 보려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긴 하지만 우리는 선을 이용해서 한번 움직임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배웠던 그 헤어 태그를 가지고 선을 이용해서 움직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을 이용하시려면 일단 평면에서 선을 그리셔야죠. 입체 부분에서 3D 화면에서 선을 그리게 되면 이게 좌표가 좀 어긋납니다. 비스듬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정면 모습에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 모습에서 스플라인 펜을 선택하시고 먼저 포인트를 하나 클릭하신 다음에 끝에 오셔서 역시나 쇠사슬 끝나는 지점쯤에 오셔가지고 또 점을 하나 더 클릭하도록 하죠. 다 됐으면 ESC 눌러주시면 돼요. 첫 번째 점에 대해서는 자, 선택 도구 잡으시고 첫 번째 점에 대해서는 첫 번째 스플라인 점에 대해서 좌표 보시게 되면 처음에 시작했던 지점 0이 될 거고요. 높이 값은 똑같습니다. 뭐 50이 될 거고 마지막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높이 값은 50이 될 거고 X좌표는 450 넣었습니다. 그럼 완전 수평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굳이 이렇게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쇠사슬 길이와 비슷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여기에 고정을 시킬 큐브를 하나 놓을 겁니다. 물론 뭐 큐브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물체든 상관이 없는데 그냥 알기 쉽도록 큐브를 넣었습니다. 큐브 하나 넣어 주시고 큐브의 크기는 10으로 갈게요. 오브젝트의 크기는 XYZ가 다 10cm로 가도록 할게요. 10cm로 주시고 좌표는 아까 올라간 좌표가 Y좌표가 50cm니까 50cm에 갖다 놓도록 하죠. 선 끝부분을 서로 연결할 겁니다. 선 끝부분을 서로 연결할 거라서 큐브를 또 하나 더 복제하셔 가지고 컨트롤 키 눌러서 옆으로 또 이동하셔서 450 픽셀 좌표에다가 하나 가져다 놓으시고요. 양쪽의 큐브에다가 선을 고정시키려고 합니다. 선을 고정시키는데 이 선이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려면 분할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미지를 오브젝트를 디포머를 통해서 구부릴 때도 분할이 되어 있어야 세그먼트들이 분할이 되어 있어야 얘들이 자연스럽게 휘어지듯이 선도 마찬가지 자연스러운 모습을 축 처지는 듯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표현하려고 하면 점들을 통해서 분할이 많이 되어 있어야 점 부분에서 꺾이게 돼요. 근데 지금은 양쪽에 있는 점만 있어 가지고 얘가 마치 막대기 같이 움직여지게 되거든요. 뭐 물론 고정되고 나면 꼼짝도 안 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 선에 대해서 분할선을 주려고 합니다. 분할을 주시려고 하면 스플라인 선택하시고 오브젝트에 가시게 되면 타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직선을 선택하도록 하시고요. 직선은 같은 간격으로 분할을 시켜줍니다. 자, 직선 선택하신 다음에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메뉴에 추가하기 가시게 되면 분할이라고 하는 부분에 설정 단추가 있습니다. 설정 단추 누르셔서 분할 개수를 직접 지정하실 수 있어요.
이걸 지정하지 않으면 가운데 부분에 점이 하나씩 찍히면서 2개 분할되고 3개 분할되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면 선의 개수가 30개 나오도록 분할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OK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점이 생기면서 각 선들이 이렇게 분할이 되었습니다. 자, 분할이 되었고요. 분할된 선들을 이제 헤어 태그를 넣어 가지고 좀 특수한 기능을 줄 건데, 첫 번째 기능은요, 왼쪽에 있는 점 하나만 선택하셔서, 이때는 포인트 모드겠죠? 포인트 모드 선택된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점 하나만 선택하셔서 이 스플라인에 큐브라고 하는 왼쪽에 있는 큐브를 연결시켜 줄 거예요. 연결시켜 주실 때 그냥 할 수는 없고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보시면은 헤어 태그가 있고, 헤어 태그 내에 헤어 제한이라고 하는 태그를 넣어 줍니다. 헤어 제한 태그가 2개가 필요하겠죠? 얘가 하나 있고, 컨트롤 키 눌러서 위치 이동하시면 돼요.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2개가 필요하겠죠? 지금은 왼쪽 할 거니까 왼쪽에 점을 선택하신 다음에 헤어 제한에서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어떤 오브젝트에 묶어 둘 건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는 위에서 드래그 하셔서 큐브라고 하는 왼쪽에 있는 큐브를 드래그 하셔서 목록에 올려 놓으시면 돼요. 뭐 찾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올려 놓으시면 되고, 올려 놓으신 다음에 설정이 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정 눌러줍니다. 설정 누르셔야지만 지금 있는 점이 이 큐브에 달라붙게 됩니다. 다음 오른쪽 점도 마찬가지 선택하신 다음에 헤어 제한에 다른 태그에다가 큐브 1을, 오른쪽에 있는 게 큐브 1이죠. 큐브 1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시게 돼요. 그 다음 지정하는 것은 다 됐는데, 지정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빨갛게 점이 생겼죠. 빨간색으로 점이 생겼어요. 선택하지 않더라도 빨갛게 점이 생겨서 고정됐다는 걸 표현해 주고, 그 다음 이 선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려면 스플라인의 헤어 태그에 보시면은 스플라인 다이나믹이라고 움직임을 자율적으로 줄 수 있는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태그 넣어 주시면 이제 플레이를 해서 보시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줄이 쭉쭉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무줄 같다, 그죠? 쇠사슬인데, 우리는 쇠사슬인데 고무줄 같아서 신축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한을 줄 겁니다. 제한을 주시려면 다이나믹 태그에서 자, 속성에 가시게 되면 다이나믹 태그 선택하시고 속성창에서 속성에 가셔서 학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10% 정도 주실 거고요. 신축성을 제한을 줄 겁니다. 강성도 좀 강하게 주죠. 자, 그러면 좀 제한이 걸려서 아까보다는 움직임이 덜 움직여졌어요. 그래서 메인은 이 선입니다. 메인은 선이고요. 이 선이 이제 선 위에다가 이 쇠사슬을 입히는 거죠. 선 위에다가 쇠사슬을 입히는 작업을 할 겁니다. 쇠사슬에다가 입히는 작업을 할 건데, 그 작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디포머에 보시게 되면 스플라인 랩이라고 하는 선 위에 포장시키는 거, 선을 포장하는 디포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스플라인 랩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나 하시고, 여기에 스플라인 랩에 보시게 되면 어떤 선을 포장할 건지 스플라인을 지정하라고 나와요.
그 지정하는 선이 지금 이 선입니다.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주 메인이 되는 이 선에다가 이 선에다가 포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플라인 위에다가 넣어 주시고, 자, 스플라인 랩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셔서 스플라인에다가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스플라인 랩은 보라색이라서 개체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하면 이 클로너 밑에 들어가셔야 돼요. 클로너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클로너는 지금 스윕이라고 하는 이 개체들을 여러 개를, 효과를 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스플라인 랩은 실제로 개체들이 이 선 주변을 감싸야 되는데 이 효과들로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 제대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뭘 주느냐 하면 클로너를 해체해 버립니다. 편집하기를 누르셔가지고 해체해 버리게 되면 이제 각각의 개체들이 따로따로 만들어지게 돼요. 각각 쇠사슬 모양이 따로따로. 이 만들어진 데다가 이제 스플라인 랩을 더 씌우게 되시면 이제 플레이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되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F1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쇠사슬이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고요. 밑에 이런 보라색이나 선들이 보인다 하시게 되면 안 보이도록 해야 되겠다 하실 때는 에디터 모드에서 잠시 숨겨 두실 수도 있어요. 위에 기본에서 숨김, 에디터 표시를 숨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공중에 붕 떠 있으면 이상하니까 여기에 원기둥을 하나 넣으셔가지고 양쪽에 바리케이트 치듯이 잡아 주실 수 있겠죠. 원기둥 넣으시고 크기 좀 작게 지정하신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같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 주시고, 그래서 플레이 하시게 되면 자, 이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이미지 사용하실 때 이렇게 애니메이션 사용하실 때 그대로 이것을 저장하셔가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미지로 나는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상태, 요 상태만, 자, 지금 이렇게 정지시켜 놓고 이 상태만 렌더링 거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돼요. 물론 주변에 있는 바닥이나 하늘, 스카이도 넣으셔야 좀 반짝이는 이미지가 나오겠죠. 한번 보면 바닥도 한번 넣어 보시고, 자, 바닥 넣어 주시고, 그 다음 스카이, 하늘도 넣어 주시고, 하늘 배경에는 따로 발광해서 따로 재질감 하나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 바닥도 바닥 재질을 하나 넣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렌더링 거를 보시면은 훨씬 더 반짝임이 잘 드러나게 돼 있어요. 쇠사슬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죠.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하시게 되면 다른 부분에도 이 이미지를 그냥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바닥 같은 부분 없애버리고 배경을 이대로 둔 상태에서 이거를 PNG로 저장하시게 되면, 저장하실 때 PNG 파일로 알파 채널 넣으셔가지고 이 상태를 그대로 저장하는 거죠. 스틸 이미지로. 동영상을 저장하실 때는 렌더 설정에서 출력 부분에 현재 프레임만 잡아 볼 것이 아니고 모든 프레임을 잡으셔야 됩니다. 모든 프레임을 잡으셔가지고 모든 프레임 잡으셔서 전체를 다 출력할 때 출력하는 포맷은 MP4 파일로 지정하셔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